120일 평균에서 50% 이상 오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일진 다이아가 선생님 지난주에도 오르고 조금 쉬어가나 했더니 이번 주에 다시 뿅뿅 올라갔어요. 어느덧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일진 다이아를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겨우 매수가 왔는데 어떡할까요? 라는 분도 아니 계시고. 일부 30% 갖고 팔았다 샀다 하는데 얘가 지금 121선이 얼마야? 14,000원이야. 14,000원에 50% 계산해봐. 그러면 7,000원이지. 그럼 그게 21,000원이야. 그러니까 2만 원 왔잖아. 2만 원에서 30% 끊고 2,300원 조정하면 다 해서 이건 돼. 그건 하시라고 하신 분도 계셔. 그런데 내가 문제는 내가 판단가를 다시 뚫어. 거기서 다시 사셔야 돼. 그러니까 생각대로 2, 3천 빠져 밑에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판단가에서 다시 사거나 그런 로직을 갖고 대응해야 돼. 왜냐면 팔기만 했어. 밑에 못 사. 그 다음에 2만 천에서 3만 원을 그냥 쑥 닦아버리면 물량을 뺏길까봐. 그럴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이게 현대차 그룹 에너지야. 일진 다이아가요? 근데 선생님 일진 다이아가 사실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 고온 고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던 다이아가 일기압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대라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유일의 공업용 합성 다이아 그리고 연관 제품을 생산하는 일진 다이아가 수혜를 볼 거다 해서 오른 거래요. 그치, 맞아. 근데 내가 큰 틀로 5만 원, 10만 원 보는 거는 현대차의 수소 연맹 수소 트렌 공유 다이아 그거 그냥 꿈이야. 다이아. 그냥 진짜는 수소 경제, 수소 발전, 수소 트램, 수소 다 있어. 거기에 넥소가 일진 다이아야. 근데 선생님 일진 다이아만 상승했다는 건 아직 수소는 아직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지. 그런데 이제 요새 풍국 주정이니 오늘은 일진 하이솔루스도 움직여. 이게 점점 이제 일진 다이아라는 그 아랫목의 혼자 종목에서 윗목으로 조금 열기가 전달되는 과정이잖아. 이런 게 또 하나의 트레이딩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일진 다이아는 가는데 저는 일진 아이 솔루스? 일진 아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30% 움직일 때 때리세요. 반. 그것도 순환이 됩니다. 소외감 느낀다고. 참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쥐약이야. 내 거 이렇게 생각해. 내 거도 올 때가 됐구나. 사고를 얘가 움직였네. 내 거 팔라고 얘가 이게 사고가 아니라 이쪽 그러면 얘가 옛날에는 동생이었는데 형을 둔가. 얘도 그러면 형 값을 할 때가 있겠지. 오히려 이런 마인드로. 그럼 얘가 한번 튈 때나 치고받거나 잘하시라. 그 일진아이 솔루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목을 교체할 필요는 없고 자기 턴을 기다려라. 3만 원 넘을 수 있어. 오. 그때 가만히 멍 때리지 마시고 대응해라. 대응하라. 요새는 대응하는 장이다. 박스 피라. 그거 올려놓고 그대로 그리고 이런 파동이 몇 번 나와야 손바뀜이 빨라진다. 요번에 풍국주점 움직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쪽 관련된 종목을 한 3개, 5개 샘플링을 해놔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순환이 돼. 네. 그러면 되는 거야. 순환이 안 되면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일진 다야만 가는 거지 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소 관련된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특히 일진 다이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시원하게 가져서 이제 조금 마음이 놓여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저는 목마릅니다. 더 와야 됩니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목마르다. 제 PPL 아니에요. 너무 PPS럽게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굵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다음 주 5월은 내내 박스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7월에 첼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18,000원 땡. 14,000원, 18,000원. 그걸 뚫으려고 그러면 7월 달에 한전 기술이 10만 원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한전 기술이에요? 무조건 그쪽은 대장은 한전 기술이야. 근데 선생님 우리가 그때 첼코 수주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회사의 수혜가 아니라 한정 기술이 가야 돼요? 한전 기술은 국가 주도형 원전, 국가 정책의 대장 이렇게 보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 그 기업의 수주. 그 수주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돈이 꽂히는 건 여기잖아. 그러니까 수주했어. 그럼 18,000원 땡본 되니까. 근데 한정 기술은 수주한 게 없는데 왜 돈을 올르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의 핵심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한다고 하잖아. 자, 이제 원전 산업은 가는 거야. 라는 그 방향성을. 그런데 그게 소형 원전, SMR. 그리고 지금 오프 더 레코드지만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대요? 아니야, 하고 있어. 이미 하고 있어. 체코 수주를? 아니, SMR. SMR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들겨 맞을까봐 여러 가지 언론이나 비밀리에 하고 있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이제 뭐 다 알게 될 텐데 그쪽 내 그 카이스트 그 천재 같은 애가 그 원자력 그러다가 보잉 갔다가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백수 십몇 년 하다가 지금 아주 그 얘기를 하잖아. 그쪽 지금 서류하고 연구 설계 그거 지금 하고 계셔. 그쪽 재원들이 다 사라졌대. 그래서 늙음하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지금 하고 있어. 말년에 핀다 말이지. 인생은 60부터. 그래갖고 걔가 소형원전 에너지가 미국 쪽으로 많이 커질 것 같대. 그래서 내가 3년을 뉴스케일 집중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거기도 화력 발전을 SMR로 자꾸 바꾸려고 그런대. 그게 트럼프 화력인데? 트럼프도 정책 나오면 기존 거도 있지만 이게 노화가 됐거든. 그래서 SMR로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테슬라하고 아마존하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키운 애들이 걔네들이 원전을 져. 데이터 센터 그게 필요하니까. 어마무시하게 필요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내 소형 SMR이 얼마나 붙냐 이게 또 경쟁이 될 것 같아. 걔네들이 화력 발전으로 그거 안 되지. 언제 태워? 나무를 또 언제 떼와? 석탄이랑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언제 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앞으로 트렌드야, 세계 트렌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그냥 수주야. 개별적. 개발. 그러면 현대건설이 볼리비아 수주가 더 커. 6월 말에. 그 다음에 또 이게 각 나라마다 수주들이 지금 딱 나열돼 있어. 그건 개별 기업성. 그런데 정부가 원전 가자 미국 거를 전략 그러면 공기업 스타일부터 먼저 한다고. 그게 한전 기술, 한전 KPS 두 가지. 이게 하늘을 뚫어줘야 돼. 삼성전자 하늘 뚫어주듯이 이걸 뚫어줘야 박스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단이 하나 올라가. 14,000원, 18,000원이 18,000원이 22,000원 되려면 얘가 10만 원을 가지고는 하늘아 가자 넓혀줄. 또 얘도 같이면 안 돼. 그거 확인이 7월. 그 타이밍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답답한 게 밑에서 기구 있는 건 안 가는 거야. 한전산업, GS, G2파워 이런 것들은 아주 치 떨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늘 뚫렸네 그러면 그때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월 체코 수주 관련해서는 원래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이었는데 미국은 제외됐다고 해요. 원래 5월에 결단이 날 상황이었는데 프랑스가 이제 올림픽 해야 되니까요. 좀 미뤄지면 안 될까 해가지고 7월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원전 호기가 하나가 아니라 4개까지 확장이 가능한 프로젝트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수주를 한다면 엄청나게 크게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전 산업 전체적인 방향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G2파워는? G2파워는 답답하지만 9,000원, 11,000원이 6개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거의 다 2,000원 아니면 2만 원 뛰기네요. 모든 종목이 지금. 박스 필했잖아.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뛸 수 있잖아요. 작잖아요. 그 중에 커. 그래도 큰 놈이요? 그래도 조금 커. 그 다음에
G2 파워는 한전산업 같이 뭐라 그럴까 이 지구의 중력을 올라가는 엔진의 파워가 이게 세야 되는데 올랐다 다시 밑으로 올랐다 꺾어지고 올랐다 꺾어지고 이 11,000원 12,000원이 지지가 돼야 돼. 그걸 못하네. 그래도 언젠가 이 스페이스 X처럼 슉 날아가 주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해 보자.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우리가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주요한 섹터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또 어느 섹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약 섹터. 제약. 제약? 제약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빠지는 종목.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IMM 인베스트먼트 무슨 그 바이오 쪽을 상장시켜서 키우는 어떤 VC에서 좀 커갖고 돈 벌어서 무슨 인베스트먼트나 소형 자산 운용사 만든 애들이 지금 눈이 뻘개요. 왜 빠르게? 돈이 안 돼서? 잘못하면 큰일 나갖고 왜? 펀드 지게하는 게 막 망가지니까 이거를 살려면 다른 걸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10명의 새끼를 다 끌고 살릴 수 없어. 이럴 때 이런 인베스트먼트나 얘네들의 전략이 뭐냐면 똘똘한 하나로 뭉쳐서 물건을 만들려고 그래. 금리 인하할 때까지. 지금 그 선수들이 그쪽 작업을 그 어떤 놈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쪽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자꾸 만드는데 하만 약해 이거는 약발이 안 먹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 약간 이제 그런 비만 치료, 치매 뭐 이런 걸로 가는데 이것도 약간 약발이 안 먹혀. 그래서 지금 어떤 스타일로 가냐? M&A 스타일로 가려고 그래. M&A? 요새 알게 모르게 망가지는 데가 많아. 롯데카드 M&A 매물로 나왔다고 지금 왜또 카드는 언제 옛날부터 나오고. 나왔죠. 왜냐면 M&A 말씀하셔서 M&A 대여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기사 봤더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옛날에 스토리텔링을 또 꾸내에서 그래서 지금 내가 최근에 유바이로직스를 자꾸 거론하는 것도 그 냄새 맡고서 계속 유바이로직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업력이 굉장히 길어야 돼. 근데 선생님 되게 그런 거네. 듣도 보도 못한 종목 가지고 해먹지 않나요? 아니 우리는 듣도 못도 전이지만 이게 20년 30년 된 구제약주 기업들. 그래.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전에도 한번 또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약간 소설을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코로나가 상용화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그러면 대충 5월에서 6월 사이에 또 황사 바람 불면서 또 한 번 또 이상한 또 그런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거든. 원래 그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퍼지니까. 그럴 때 옛날에 해먹었던 게 뭐 있나를. 녹십자 웰빙. 근데 그룹과는 하지 마라. 그룹과는. 그러니까 혼자 똘똘하게 외롭게 중소기업으로 남았는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조사원 시켜서 지금 그쪽 전문가 애들 있거든. 지금 아직 보고가 안 와서 내가 몇 가지 얘기 못 해드립니다. 보고 오면 보고 오면 조사원 여러분들 화이팅!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뭔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을 벌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 벌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커넥트 웨이브. 댓글 난리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에 특별 방송해달라고도 하시고서 저희가 선생님도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할 수가 없었는데 커넥트 웨이브 관련해서 선생님 기사가 이제 상황 다 아실 텐데 또 하나가 난 게 2대 주주인 김기록 의장이 지분 9.29%를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전량 매각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짜고 고스톱이야. 이렇게 되면 MBK 파트너스의 지분이 70%로 확대된다. 그거 갖고 안 돼. 95%까지 가야 돼. 90%면 되는 거 아니에요? 90 관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따지고 싸워야 돼. 유가증권은 95%로 법률로 딱 숫자가 명문화돼 있어. 그런데 코스닥은 유가증권 그거에 준한다. 유가증권 시장은 95%인데? 코스닥은
유가증권에 준한다라고만 써놨어. 그런데 관례가 90%만 넘으면 유도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90% 정도 밑에서도 그래갖고 얘네들한테 유도를 주면 우리 소액주주는 얼마나 억울하냐면 10%가 강제 매각 당하는 수순으로 가. 걔네들 거대 자본한테 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싸워야 돼.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이 지금 70%라 해도 솔직히 그쪽에서 우리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 이제 알게끔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수량을 다 한 주까지 쪼개봤어. 300만 주만 갖고 있으면 쟤네들 자신한테 못해. 근데 선생님 1차 공개 매수 가격이 18,000원이잖아요. 1차가 무산되면 5월 24일 이후에 뭐 2차 공개 매수 가격 이렇게 또 제시를 하나요? 그러니까 1차가 안 되면 걔네들이 또 선언하겠지. 단가를 올려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자진 상패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한 번 해서 또 주가 갖고 뭐 흔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다음 전략은 또 그때 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요번에 메일로만 보내가고 집계해봤어. 그랬더니 한 180, 130만 주 넘는데 그거 갖고는 소용없어. 링크가 달려있는 거에서 한참 걸 모으셔야 돼. 거기 숫자가 찍히는 거 봐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액트라고 하는 데가 있어. 거기도 숫자가 한 70만 주 찍힌 거야. 그러면 이게 합치면 대충 뭐 200만 주가 훌쩍 넘어가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는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홍보 전략이 또 중요해.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기사화시킬.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제 유한타 증권이든 어디를 차는데 안 하게 다른 증권이 MBK하고 싸우겠어. 거대적으로 다 발빼. 그러니까 대리인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할 수 없네. 그래서 내가 소액주주 운동가가 될 이상. 그래서 내가 이게 보니까 이 커넥트 웨이브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커넥트 연결된 웨이브. 파동 웨이브. 근데 이것도 운명인가? MBK 대 MG 파트너스. 무국 파트너스. 그죠? MBK 대 무국 파트너스. 야, 계란이 바위를 깨야 되는데 이 계란을 아까 얘기한 일진다이에서 다이아몬드 계란을 만들어갖고 하자. 어쩔 수 없네. 그래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웨이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가격이 그러니까 커넥트 웨이브가 옛날에 다나와랑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3만 원 이상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원래 공개 매수해서 자진 상폐한다고 하면 원래 좀 높았던 가격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네들이 내가 악덕자본이라고 부르는 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렀잖아. 그럼 엄청 어마무시 뺐잖아요. 그걸 배당도 안 줘. 그러다가 다시 9,000원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더블만 18,000원. 또 죽여. 이러면서 지네들은 물량을 늘렸을 거라고. 그러면서 18,000원을 딱 고정시키잖아. 얼마나 싸게 가. 이게 맘터치도 그랬었고. 맘스터치. 맘스터치. 이 옛날 사례를 보면 이렇게 자신상폐하는 거는 싸게 갖고서 자본을 적게 만들어서 사갖고 상폐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그렇죠. 그들이 싸게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은 자금을 안 넣고 시간을 그 안에서 쪼개고 막 어떤 건 정리하고 어떤 건 합치고 막 이 짓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한 3년이나 오래 되면 새로운 걸로 뿅 해갖고 거기서 지금 가격대 유지했다면 한 3배, 5배를 먹을 거다. 이게 3년, 5년 후의 얘기야. 그럼 걔네들 이거 막아야지. 소액주주의, 그래서 한 줄에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뭉치는 게 중요해. 니네들, 우리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해야 돼. 내 거 사줘라. 니네가 팔라는 가격이 이게 아니라. 안 되나? 내가 적정 가격은 이거는 3, 4만 원 돼야 돼. 그 가치를 다 따지고 보면, 계열사나 이런 거 하는 것들 보면, 그거를 눌러갖고 18,000원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그들이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가를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또 그것도 전술이 하나야. 24일까지 확보를 못했어. 그러면 저기 이제 쟤네들이 우리 분열시키는 전략이 뭐냐? 막 가격 올리면 파니까. 등시키면 우리 거기에서 이탈자가 생기실 거야. 당연히. 높은 단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또 12,000원에서 뭐 그 사이에 사신 분도 꽤 그분들은 판다 그냥. 그러면 또 이게 희석화되잖아. 그럼 또 지는 거지 뭐. 그럼 올려놓고 또 죽여버릴 거라고.
그 전략이 또 하나 있어. 그 전략이. 24일 이후에 그치. 아니면 우리가 홍보도 쟤네들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네. 저 털어내야지. 그럴 때 지금 매일 그 일부러 조종시킨 니네들 여기서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저는 거래 정지인 줄 알았어요. 차트 보고 위에 쪽쪽쪽 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D-Day가 나는 한 빠르면 15일 아니면 20일에만 한번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싸우면 누가 붙었어. 그럼 또 투기 세력이 붙어. 요걸 이용해서 그러면 인수하는 사람들은 똥줄이 타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투기 세력이 붙어서 그들이 지분 확보를 한 다음에 MBK 쪽으로 지분을 넘겨서 뭐 뒷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단타? 하루치기 이틀치기 단타하는 애들이지. 아. 절대 그 딜을 안 한다. 그러면 신규 매수액 그러니까 이렇게 점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 그거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았다 사야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때 거래한 보고 판단할래.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또 이런 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갖고 있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실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전략을 대리인을 해갖고 승부를 힘해서 승률이 지금은 나는 30%도 안 돼. 근데 지금 메일로 들어온 집계는 그래도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실제 수치로 들어온 거가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또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 뭐 스탁론을 썩가라 뭐 이상한. 그러면 메일로 보낸 집계랑 실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갖고 이게 들어오면 그 다음엔 위임장을 받아야 돼. 거기 대리인이 이제 나서야 돼. 그런 과정이 다 법률적으로 다 진행돼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실제 오차가 많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 들어온 게 100만 주도 안 돼. 한 6, 70만 주야. 그러면 이건 붙어봤자 뭐 승리 뭐 걔네들이 그래 니네도 잘해봐라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 다음에 쟤네들의 부당함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홍보전에서 모르신 분도 계속 모아갖고 300만 주 넘으면 쟤네들 겁나. 300만 주 넘으면 쟤네들 상패 못 시켜. 그럼 다음 전략이 나오겠지. 그냥 열나갖고 그냥 또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조용히 야 만나자. 단가 뭐 한 10% 더 쳐줄 테니까 내놔라. 내가 미쳤네. 그러면 이건 줄다리기지. 그거라도 가면 이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중간 보고를 계속 내가 보니까 한 20까지로 지금 5번째 나갔거든. 한 20번 정도 나갈 것 같아. 진행하는 과정만 열심히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커넥트 웨이브 진행 상황을 선생님께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된 곳에 올리고 계시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메일 주소 지금 하단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둘게요. 근데 여기로 보유하고 계신 커넥트 웨이브 매수 단가, 수량 그리고 성함, 연락처 적어서 주시면 또 선생님 그 제자분이 회신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선생님 커넥트 웨이브 궁금한 게 5월 24일이 공개 매수 마감일이면 그때까지 안 팔고 있으면 다음에 뭐 팔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공개 매수 신청을 안 해놓은 상태면? 그렇지. 다음 전략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공하면 이제 비상장 장외에서 거래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털리게 돼 있어. 그래서 막 지금 그냥 팔고 지금 가격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약수익이니까 그냥 이것만으로도 마무리할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니 계시거든요.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게 또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니까 높게 팔아주겠다면 누구나 다 맡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 거대 자본하고 싸웠고 이긴 적이 없어. 소액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내가 변호사 선임하려고 그랬는데 더 딱 들어가니까 보험 성과급 수수료 얘기해. 그렇지. 이거 그걸 각자 어떻게 해? 또 분빠이 성공 이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변호사를 끼려고 그러다 안 낀 게 옛날 상자 폐지나 이럴 때 변호사들이 등장해.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이해하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결론은 뭐야? 수임료만 3년 동안 뜯게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일어난 거 아무것도 없고 최선을 다했으니 나 실패 나도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창고를 다니라 수량 확인 그 다음에 나는 법무사 대리인을 내세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위임장과 이런 걸 받아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수량이 진짜 확보되면 싸워야지. 그래서 일단은 상장 폐지를 못 시키는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신규 매수 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셔야지. 알아서 판단 하에 뭐 그거는 뭐 10% 뛰기 20% 뛰기가 나오면 알아서 그냥 그런 거래를 하면 밑에 사시는 분 다 털려. 그 우리한테 위임장 준 사람들도 나 팔았는데 하실 거라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왜냐면 이제 날짜가 지금 좀 한 2주 3주 남았지만 다가올수록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쌓은 지분의 권력인데 없었어. 그러면 그 허수 갖고 우리가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호 지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안내된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해당 글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갖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해서 공개 매수 청구를 안 한 상태로 이게 이제 방법이 두 개잖아요. 내 걸 팔겠다면 공개 매수를 하는 거고 신청을 하는 거고 이제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주식수를 모아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단가에 딜이 합의되면 블록들이 우리가 시간 정해서 돌리는 거지. 그럼 있는 사람들 것만 돌린다. 그렇게 돼. 그러고 그런데 그럼 몇 년 있다가 쪼개고 합치고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재상장하면은 저는 그냥 그때에서 가격 올라가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희석하자고 그런다고. 그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지분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감자 스타일로 내가 원래 수량이 줄어들고 다른 걸로 쪼개 이렇게 분명히 만들 것 같아서. 그거를 가지고 감자하고 막 분할하고 저 회사에다 내 거 줘서 내 원래 지분은 되게 조그맣게. 그리고 이건 상장이 아닌 거야. 아니 그러니까 비상장 왜 시켜? 그걸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빴네.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살려면 그냥 적정가를 주고 사든. 아니 거래가 돼 있으면 그거 마음대로 못 하고 하려면 또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투명하단 말이야. 이거는 불투명한 속에서 깜깜이로 그래갖고 내 지분 희석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상패 못 시키게 싸우는 게 최선이야. 함께 하실 MG 파트너스 여러분들 MBK 파트너스 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G 파트너스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인경제 카페에 올려져 있고 저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커넥트 웨이브 보유 수량 단가 여러분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그 메일로 작성해 주시면 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신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자 그럼 우리 이제 연휴가 5월에 많잖아요. 연휴 끝나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시 올라가면 우리 빠지니까 미국 증시 빠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아니 미국도 아까 얘기한 박스 필요했잖아. 바닥 확인됐어. 박스다. 박스 전략을 생각하는 거야. 박스 존스? 그럼 박스는 가랑잎 흘러내리는 게 매수고 급등한 것들은 때려서 벽을 뚫어야 되는데 벽을 뚫으려면 엔비디아가 고점을 뚫어줘야 돼. 네, 엔비디아가 가려면 23일. 그래서 6, 7까지 벌써 나는 못 뚫을 것 같아. 삼성전자 그래서 8만 5천 못 뚫을 것 같아. 근데 8만 원은 뚫을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정도 보는지 아냐? 2,500원 위아래 봐. 아마 치 떨리실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올라갈 만한 섹터 좀 알려주세요. 올라갈 섹터? 이제 15일 날 나는 소부장이 그때 칩셈이 되는 그때 20%짜리들이 막 나올 것 같아. 15일에서 23일. 왜요? CPI가 기술주 7월 달에 11월이 아니야. 7월 달 두 번 할 수 있어. 그러면 기술주가 튀어 올라가게 돼 있어. 두 번 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떨어지는 거야. 그치. 이게 바뀌면 그날 하루 반이나 3일치기로 튀어 오른단 말이야. 옛날 하나 마이크로는 25,000원에서 34,000원 3일만 팍 뛰듯이. 그럴 때 때리는 거야. 그런 게 15일에서 23일 시나리오. 그 다음이 계속 돌려. 이번에 우주청 갔잖아. 이제는 철도도 한번 나올 때가 됐고. 푸른 기술? 푸른 기술, 대ITI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이제는
여기서 3만 1천 원, 5천 원 갔잖아. 4만 원 갈 때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요새 그게 아까 LX 하우시스라든지 KCC라든지 이러면 또 부산 지역 관련된 가덕도 관련주도 가고 막 이런 순환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거래가 가랑비 옷젖도 흘러내리면서 제자리 뛰게 하는 종목이 거래 들어올 때 따라붙는. 그리고 눈에 턱 튀어. 와! 질문하시죠. 때려. 그런 반복적인 매매를 2달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딱 올라가요. 10% 올랐어요. 만약에 그날 근데 얘가 20%못 갈까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10% 올랐을 때 30%. 분할 20% 할 때 50%. 근데 10%에 15% 올고 때 아쉽게 그럼 그때 완료. 이렇게만 하면 조절할 수 있어. 10% 할 때 이제 20% 가져가다 하다가 다시 해서 원위치 하면 팔까 이른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라고. 올라갈 때 그거 아무도 못 맞춰. 그리고 얼마나 꼴이 달릴지도 몰라. 지나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율로. 맞아. 일진다이에도 꼬리 이렇게 달았잖아. 3,000원 정도 꼴이 달리잖아. 그걸 하신 분도 계셔. 그거는 30%.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는 50%. 2만 5천 3만 원이면 70% 갖고 크게 돌리는 거지. 그거는 스스로 싸우십시오. 선생님 그래 일전에 말씀하셨던 SK 그 건설 사태는 그럼 이제 좀 안정화됐다라고 아직 안 됐어. 금리 인하돼야 돼. 아직 뭐 그런 SK그룹 전체적으로 그런 리스크는 그런 계속 존재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SK그룹 요새 탄력 있냐? 그러니까 안 하잖아. 안 할래. 그럼 선생님 DL하고 DL ENC 질문 그거는 거버넌스가 있어. 그래서 DL이 제일 세. 그래도 그것도 박스피야. DL ENC가 아니라 DL이 세요? DL. 그리고 DL ENC는 얘는 뭐가 가야 돼? 현대건설이 가야 돼. 건설이 가야 돼. 여기서 10%라도 에너지가 나와야 돼. 현대건설 3만 천 원, 3만 5천 원 쉬워. 4만 원은 이건 다른 세상이야. 그걸 줘야 따라가. 그 차이점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 댓글 중에 부산산업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은 늪이야. 부산산업 시멘트 이런 것들. 시멘트 그 같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건 지화와. 그건 2027년 보라고. 그러면 단기간에 뭐야? 갑자기 얘가 20-30% 올려. 그럴 때는 30년 반 때리고 다시.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려야 이제 거래가 좀 들어왔구나. 그 파동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징글징글한 특수건설 부산산업. 이런 건 나와야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왜 요즘 언급을 안 해주세요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도 닦아야하는데 도 닦아야지 뭐. 거기서 늪에서 내가 혼자 몸 훔쳐봤자 기운 빠지지, 눈 빠지지. 오히려 멘탈 나가 그럴 때는. 안 보는 게 최고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전망. 박스피 무슨 전망이야 박스피. 그럼 체크 포인트. 15일 디데이. 15일 디데이. 15일이 왜 디데이죠?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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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중요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빼고 약간 맥이 끊긴다고 할까? 월요일까지 6일까지 쉬고 화수목금 하고 다음 주는 월화목금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순까지는 그냥 치고받기 그냥 매크로 딱 사. 그런 매매 감각으로 대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댓글창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넥트 웨이브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또 길게 좀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서 함께 MG 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마무리해봐야겠어요. 이번 주제 어린이날 있잖아요. 우리 방송 같이 보는 어린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 파이팅. 한 주씩 주식으로 저금하자. 용돈 타면 시간여행 종목 사자. 안녕.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용돈 받았니? 주식 사자. 뉴스케일이다. 그건 사면 안 되지. 안 돼요? 이거는 예, 시간여행 안 돼. 안 시간여행 이거 상자 페이지에 너 아직도 계좌 없니?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공부하자. 화이팅!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어린이들고 주린이 여러분들한테도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5월 편안하게 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